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케일입니다. 오랜만에 리듬게임 만들기 강좌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만들 게임 컨셉은 음악 비트에 맞춰 큐브를 목표 지점까지 이동시키는 거죠. 지금부터 하나씩 구현해 볼 건데 가장 먼저 노트 출연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이름 큐빅 뮤직이라 짓고 템플릿은 3D 이대로 프로젝트를 생성시켜 줍시다. 프로젝트가 만들어졌으면 빌드 세팅부터 손 봐줄 건데 PC 환경에서 모바일 환경으로 바꿔줄 겁니다. 이때 모바일 환경으로 교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유니티 설정, 프로젝트 세팅에서 SDK와 JDK를 다운받고 세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저희는 이제 실제 게임 화면을 볼 수 있는 게임 뷰의 해상도를 조절해 줄 건데 아직까지 가장 보편적인 사이즈 1080, 1920 해상도로 선택해 주겠습니다. 물론 노트 9, 노트 10 같은 요즘 기종들은 사이즈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작업 도중 중간중간 게임뷰 해상도를 조절하는 식으로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 가끔씩 체크해 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제가 첨부한 링크에서 소스를 다운받으시고 에셋 폴더에다 넣어줍시다. 제가 만든 소스고 일부는 저작권이 없는 소스이기 때문에 사용이 자유롭습니다. 자, 이제 리소스들을 좀 설정해 줄 건데 이미지들 타입이 디폴트로 되어 있으면 활용할 수 없겠죠. 그래서 스프라이트 타입으로 바꿔줍시다. 그리고 나서 사운드 파일, 이 녀석들은 모바일 환경에서 스테레오 타입은 크게 의미가 없죠. 그래서 모노 타입으로 바꿔줄 겁니다. 모바일에선 용량을 최대한 줄여주는 게 관건이니까요. 특히 브금의 경우에는 리듬 게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할 때 즉각 플레이 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저희는 스트리밍 타입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이때 음악 파일 사이즈를 더 줄이고 싶다면 퀄리티 수준을 낮춰도 좋습니다. 자, 이제 UI를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 건데 그러기 위해서 캔버스를 하나 만들어 줍시다. 캔버스 스케일러에서 UI 스케일 모드를 스케일 위드 스크린 사이즈로 바꿔줍시다. 화면 사이즈에 따라 맞추겠다는 뜻이죠. 이때 그 화면 사이즈의 기준 그걸 설정해 줘야 되는데 이게 바로 레퍼런스 레솔루션입니다. 이건 저희가 작업하고 있는 현재 이 해상도 사이즈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매치를 보면은 위드와 헤이트가 있죠. 모바일 해상도가 바뀔 때 어느 쪽을 더 기준으로 삼을지에 대한 비율을 정해주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가로 사이즈 상관없이 세로 사이즈만 반응하도록 헤이트 쪽에 1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캔버스의 이름 간단하게 UI로 지을게요. 이제 이 UI 안에다가 빈 객체를 생성하고 노트라는 이름을 줘서 구분하기 편하게 만들어 줍시다. 그리고 빈 이미지 객체를 생성해 줄 건데 그랬더니 게임뷰 가운데 흰 이미지가 생겼죠. 저희는 이 녀석을 적절한 이미지로 바꿔서 노트 컨테이너로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위치도 이제 적절히 가져다 주고 약간 위쪽으로 이름도 컨테이너라고 지어 줄게요. 이대로는 허전하니까 이미지를 하나 더 만들어서 꾸미기 용도로 써줍시다. 겉모습만 신경 써도 게임은 그럴싸해 보이죠. 자, 그리고 나서 가운데에 노트 히트 지점을 만들어 줄 겁니다. 이 프레임 안에 노트가 들어오면 눌러야 될 타이밍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이름은 이제 적당하게 이제 센터 프레임. 자, 이제 노트 이미지도 만들어 줍시다. 적당한 이미지를 골라 주신 후 적당한 사이즈로 만들고 적당한 위치에 가져다 놓을게요. 이때 저희는 이 노트를 게임이 시작되면 화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동되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 전에 이 녀석의 이름을 노트라고 바꿔주고 노트가 계속해서 출현할 위치도 따로 지정해 줘야겠죠. 그래서 빈 객체를 하나 만들고 노트 어피어 로케이션이라는 이름을 부여해 줍니다. 지금 노트가 있는 그 자리에 배치해 주면 좋겠죠. 여기서 노트를 계속 생성시키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 세팅은 됐으니까 노트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자, 스크립트 폴더 하나 만들어 주고 그 안에 매니저 폴더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노트라는 스크립트를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이 스크립트를 노트 객체에다가 붙여 넣어 주겠습니다. 자, 노트 객체의 태그도 바꿔줄게요. 태그를 이용해서 뭔가를 할 건데 일단 노트라는 이름의 태그를 생성부터 해줍시다. 다시 노트 객체로 들어와서 방금 생성한 태그로 교체해 줄게요. 그리고 나서 이동 스크립트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필요 없는 것들 지워주고 노트 스피드 변수를 선언해 줍시다. 적당한 값을 넣어주시고 이 스크립트가 붙어있는 객체의 로컬 포지션 값을 오른쪽으로 1초에 노트 스피드만큼 이동시켜 주게 만들 겁니다. 이때 로컬 포지션이 아니라 그냥 포지션 값으로 해버리면 캔버스 좌표 내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월드 좌표로 이동되니까 주의해야겠죠. 우선 잘 움직이는지 이 상태로 세이브하고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네, 결과는 저희가 짠 대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노트가 잘 움직이니까 노트를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생성시켜 봐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이 노트 객체는 프리팹으로 만들고 노트 매니저라는 스크립트를 새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상단 보물 객체에 가져다 붙여넣고 이 스크립트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곳에는 BPM 변수를 하나 만들어 줍시다. BPM의 의미, 비트 per minute죠. 1분당 비트 수인데 리듬 게임에선 이것이 하나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만약 120bpm이면 1분의 비트가 120번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저희가 제작할 게임에선 노트를 1분에 120개 생성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때문에 노트 생성을 위한 그 시간을 체크해줄 변수 current time도 선언해 줘야 됩니다. 리듬 게임에선 아주 사소한 오차라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플롯 대신 오차가 더 작은 더블로 선언해주면 좋겠죠. 자, 다음으로 노트가 생성될 위치 변수도 선언해주고 가장 중요한 노트 프리팹을 담을 변수도 선언해 줍시다. 일단 스타트 쥐어주고 업데이트 문에다가 current time을 1초에 1씩 증가시키게 만들어 줍시다. 그러다가 current time이 60초 나누기 bpm 수보다 커지면 다시 말해 비트 한 개당 등장 속도가 되는 거죠. 만약 120bpm일 경우 60 나누기 120은 0.5니까 0.5초당 노트가 하나씩 실현시키겠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current time 60 나누기 bpm보다 같거나 커지면 다시 말해 0.5초가 지나면 노트를 출현 위치에 생성시켜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current time에 0이 아닌 60 나누기 bpm 값을 빼줍니다. 왜 여기서 굳이 0으로 초기화하지 않고 bpm 값을 빼주느냐 궁금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current time이 정확히 0.5의 값을 가지고 있다면 상관없는데 타임 델타 타임의 값을 더해주면서 0.5, 10055와 같은 아주 약간의 오차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시간이 소수점 단위만큼 더 흘렀지만 게임은 프레임 단위로 흘러간 시간을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생긴 일인 거죠. 그래서 그 소수점 오차를 무시하고 0으로 초기화시켜 버리면 그 오차만큼의 시간적 손실이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 그 손실이 계속 누적되다 보면은 음악의 BPM, 그것과 노트 생성 시간에 차이가 있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노트와 음악이 서로 박자가 안 맞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게임 자체가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그 오차까지 감안해서 빼줘야 됩니다. 이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일단 이대로 세이브한 다음에 유니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컴파일이 끝나면 인스펙터 창이 생겼죠. 여기 이제 BPM 예시로 120 넣어주고 노트 출현 위치, 노트 프리팹을 각각 넣어줍시다. 그리고 실행을 해볼게요. 자, 결과를 보니까 하이어라키에선 뭔가가 막 생성되고 있어요. 그런데 게임 뷰에선 정작 아무것도 보이진 않고 있죠. 자, 왜냐면 이미지와 텍스트는 캔버스 내에서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캔버스 안에 있는 노트 매니저의 자식으로 생성되어야겠죠. 다시 스크립트로 돌아가서 set parent를 이용해 이 스크립트가 붙어있는 객체를 봄으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컴파일하고 실행시켜 볼게요. 자, 이제는 제대로 노트가 출현하고 있네요. 노트 매니저의 자식으로 0.5초마다 생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노트가 생성되기만 하고 파괴가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엔 오른쪽 화면 끝쪽에 다다르면 노트를 파괴시켜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노트 매니저의 충돌 영역 컬라이더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적당히 사이즈 조절을 해주고 화면 오른쪽에 오프셋을 조절해서 배치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즈 트리거 이걸 체크해서 충돌과 상관없는 이벤트 감지 영역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노트 프리팹도 수정해 줍시다. 컬라이더 2D 생성해 주는데 이 녀석도 적절하게 크기를 조절해 줍시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즈 트리거 체크해 줍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특별히 리지드 바디 2D를 지정해 줄 거예요. 그래야 화면 오른쪽으로 나가는 노트가 감지될 테니까요. 자, 타입은 다이나믹 말고 키네매틱으로 바꿔줍시다. 여러가지 물리효과를 끄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이나믹보다는 조금 더 가볍겠죠. 자, 시뮬레이트는 꼭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컬라이더와 상호작용이 가능해져요. 유즈풀 키네매틱 컬리션 이건 여기서 크게 의미가 없어요. 체크하면 다이나믹이든 키네매틱이든 상관하지 않고 모두 상호작용하겠다는 뜻으로 보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다시 스크립트로 돌아가서 트리거 엔터 혹은 트리거 엑시트 함수를 만들어 줍니다. 컬라이더 내에 들어오거나 나가면 발동하는 함수인데 여기에 노트 태그로 된 컬라이더가 감지되면
그 객체를 파괴시키도록 만들 겁니다. 그러면 노트가 닿는 순간 혹은 빠져나가는 순간 사라지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컴파일을 하고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노트가 생성되었고 화면 오른쪽으로 가니까 파괴되었습니다. 이제 대충 구색이 좀 갖춰졌죠. 이제 부금이 없어서 좀 심심한데 노트가 가운데 센터 프레임에 오면은 음악이 나오도록 스크립트를 짜 보겠습니다. 우선 센터 프레임 객체에다가 임시로 오디오 소스를 만들어 줄게요. 나중에 오디오 매니저란 걸 만들어서 부금과 효과음을 관리할 건데 일단은 임시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동으로 재생하는 플레이 온 어웨이크 체크 해제해주고 적당한 부금을 골라 넣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크립트 센터 프레임 하나 만들어 준 다음 이 객체에 붙여주고 간단한 코드를 짜 보겠습니다. 오디오 소스 변수 하나 선언해 주고 스크립트 동작과 실행되는 스타트 함수에 오디오 소스 컴포넌트를 가져와 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콜라이더에 닿으면 물론 아직 안 만들었지만 코드라도 미리 짜놓겠습니다. 이때 조건으로 자기에게 닿은 콜라이더의 태그가 노트라면은 그 오디오를 재생시키게 만듭니다. 이러면 노트가 이 콜라이더에 닿는 순간 부금이 흘러나오겠죠. 자, 이때 노트가 하나만 지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 노트가 생성되고 계속 지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노트에만 해당 코드가 적용되도록 불변수 하나 만들고 이 변수가 펄스일 때만 실행되도록 조건문을 추가시켜 줍니다. 이 상태로 저장하고 컬라이더를 만들러 가봅시다.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 주는데 저희가 완전히 정확히 가운데가 아니라 오른쪽으로 살짝 벗겨나게 해줄 겁니다. 그래야 노트가 가운데에 오면은 오른쪽에 있던 컬라이더가 닿으면서 감지가 될 테니까요. 바로 실행해 줍시다. 자, 노트가 가운데에 지나가는 순간 부금이 나오죠. 이제 좀 리듬게임 다운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타이밍 맞춰서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싶은데 그건 다음 시간에 권하도록 하고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